여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틈틈이 시간을 내 운동을 하는 의대생이 있다. 올해로 24살인 주인공 이도현 씨. 그녀의 아침은 남들보다 빠르다. 도현 씨, 항상 이렇게 일찍 운동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처럼 운동하던 게 어느덧 3년이 넘었다. 이제는 아침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함을 느낀다는 이도현 씨. 헬스장으로 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아침부터 무슨 힘이 그렇게 나는 것일까?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한눈에 봐도 이상할 만큼 커 보이는 물병.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도현 씨, 지금 들고 있는 물병이 꽤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날이 덥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물을 많이 마시게 돼요. 목이 말라가지고. 어디 뉴스 보니까 물 많이 마시는 게 좋다던데요? 건강을 위해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는 이도현 씨. 하지만 마시는 양을 보면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운동을 마치고 나온 이도현 씨.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 편의점을 향한다.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것일까? 도현 씨, 네? 아까 물을 많이 마셨는데 또 물을 사시는 거예요? 아까 그거 다 마셨잖아요. 물 많이 마시면 좋다면서요. 아무리 건강에 좋다지만 이쯤 되면 오히려 해롭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는 하루다. 도현 씨 괜찮아요? 같이 토할 것 같고 어지럽는데. 잠깐. 잠시만요. 챗 GPT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결국 병원에 가게 되는 도현 씨. 안녕하세요. 어지럽고 그러네요. 아유. 저희 몸에서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신장은 쉽게 말하면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장에는 약 100만 개 정도의 네프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네프론들이 우리 몸에서 액체와 전해진 산염기의 수치를 실시간으로 조정하면서 너무 적지도 너무 과하지도 않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외에도 나트륨, 포도당, 설탕, 칼슘, 아미노산, 물 등을 제거하고 다시 흡수하기도 하면서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우리 몸의 전해질이나 산염기 등의 균형을 조절하는데요.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경우 신장 기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우리 몸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두통과 구역질, 현기증, 근육 경련과 같은 가벼운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뇌부종을 일으키거나 뇌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셔주는 게 좋다고 들었어서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하루 8컵 정도의 물을 마셔주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를 흔히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미국에서 70년 전 진행된 연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실제로는 건강에 특별히 도움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0년 한국영양학회에서 개인별 나이, 체중, 성별에 따른 수분 권고 섭취량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우에서 수분 섭취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젊은 사람에 비해서 목마름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더 섭취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환자분과 같이 운동을 취미로 하는 등 활동량이 많은 경우나 술이나 음료를 많이 드실 경우 수분 배설이 증가하므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높은 지대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임신의 경우에도 필요한 수분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발열, 구토, 설사와 같이 몸이 아픈 경우에도 수분을 평소보다 더 섭취해줘야 합니다. 그렇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필요량 이상의 물을 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필요한 만큼만 물을 먹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개인에게 필요한 수분량은 물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채소와 과일에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정 수준 수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신호전달을 통해서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마를 때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변색을 통해서 수분 섭취가 적절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장과 관련해서 물을 적당히 마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첫 번째로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적정량의 물을 섭취한 군의 요로결석 재발률이 적게 섭취한 군보다 무려 15%나 차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신장에 물혹이 생겨 신장 실제를 파괴시키는 유전 질환입니다. 이때 AVP라는 호르몬이 질환의 진행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ABP가 무엇인가요? AVP는 뇌와 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펩티드 호르몬으로 특히 ADH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신장의 수분 제흡수를 촉진시키고 소변을 농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이 세뇨관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 세포 내 신호 전달을 증가시켜 물혹의 성장을 일으킵니다. 물을 섭취함으로써 AVP 농도를 낮춰 물혹의 성장을 억제하고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물 섭취가 만성 콩팥병증에는 별 효과가 없나요? 만성 콩팥병과 관련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결과가 상반되게 나옵니다. 한 연구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만성 콩팥병증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기능에 그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1년에 나온 연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증 3, 4단계의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전체 물 섭취량을 측정하도록 하였고 이후 소변의 양과 삼투압을 통해 콩팥 여과율의 변화와 신장 부전의 진행을 보았는데요. 만성 콩팥병증을 가진 환자에서 물의 섭취와 신장 부전의 상관관계가 그림과 같이 U자 모형으로 나온 것을 통해 만성 콩팥병증에서 물을 적게 마시든 많이 마시든 큰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투석을 하는 환자의 경우 투석을 통해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알부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분이 각 장기에 배분되지 못하고 복강으로 흘러갑니다. 신장 문제 이외에도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경화, 심부전, 부신 기능 저하증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면서 신장 건강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